무더운 여름 전국 140만 홀몸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별세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찬양팀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작밴 캠프가 개최됐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통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연극 철로역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무더운 여름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담긴 삼계탕 한 그릇에 어르신들은 잃었던 기운을 되찾았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6도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계속된 폭염에 몸과 마음이 지친 어르신들은 맛있는 삼계탕 한 그릇과 아들, 딸 같은 봉사자들의 섬김에 절로 힘이 난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고 너무 기쁘니까 뭐 어떻게 할 말 못하겠어요. 지난 2007년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시작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올해는 10회째를 맞아 처음으로 전국 80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나눈 삼계탕은 총 140만여 그릇. 이선구 목사는 어르신들의 기쁨이 될 수 있어 감사할 뿐이라며 작게나마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효문화가 좀 상실된 효문화가 회복되길 바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다 은퇴한 오궁건 목사도 교계단체가 삼계탕을 대접한다는 소식에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찾아왔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직접 눈으로 보며 기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나눠드리면서 즐겁게 하는 모습 보니까 참으로 보기 좋네요. 이번 대축제에는 국회 부의장 박주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등 정계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정재계와 연합해 전국의 모든 소외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가 별세 목회자 유가족 자녀들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16일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대학생 17명에겐 200만 원이, 고등학생 6명에겐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월과 8월 목회자 유가족 자녀를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전국 감리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2009년 운동본부를 설립해 별세 목회자들의 유가족을 섬기고 있는 김진호 감독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돌보겠다는 생각에 이 사역을 시작했다며 장학생들이 꿈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이혜원 학생은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지신 후 많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됐다며 오늘 받은 장학금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새누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를 18일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TF 공동위원장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희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 정부 및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총 1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F는 해외 사례 조사 및 전기요금 공청회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재고특별법이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4개 기업이 승인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무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 재편을 가속화하거나 인수합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활법이 향후 주요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는 담화를 통해 일본은 남조선 괴뢰 역적패당을 주물러 성노예 문제를 어물쩍 덮어버리기 위한 얼뜨기 합의를 만들어내고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해 큰 선심이나 베푸는 듯이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당국은 과거 범죄에 대한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우리와의 과거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학교들이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와 대전, 충청 지역 11개 학교가 16일 예정이었던 개학을 빨리는 이틀, 늦게는 일주일가량 늦췄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학습 효과가 떨어질 뿐더러 학생 건강 관리에도 좋지 않다는 판단에 섭니다. 개학을 미룬 학교들은 연간 정해진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겨울 방학을 줄이는 방식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수업을 단축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38개 학교는 오전 수업 또는 수업 시간 조정을 통해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입국한 북한 종업원 13명이 우리 당국의 조사를 마치고 최근 한국 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약 4개월간 유관기관의 합동조사를 받은 뒤 순차적으로 각 지역에 배출됐는데요. 신변 노출의 위험을 고려해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유관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자유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만큼 관계당국은 계속해서 이들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찬양 사역팀. 작은 교회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재정도 재정이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작은 교회들이 찬양팀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캠프가 있다고 합니다. 김지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악기 연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악기를 다룰 줄 몰랐던 아마추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실력입니다. 캠프를 기획한 작밴 미니스트리는 악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1박 2일 16시간의 교육을 통해 40곡 이상을 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음악이 본질은 아니지만 이 음악을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좀 활기를 띄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도 어떤 살아있다라는 어떤 생동감을 저희 작밴을 통해서 주고 싶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더 힘차게 목회하실 수 있는 그런 발판만 저희가 된다고 해도 손에 물집이 생기고 무더운 날씨에 지쳐 포기할 만도 하지만 아이들은 연신 찬양을 부르며 악기를 두드립니다. 류인영 대표는 아이들이 연습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악기를 배운다기보단 악기를 가지고 논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이론보단 실기 중심의 교육을 하는 작밴 캠프의 특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또래들이랑 맞춰보고 하니까 더 재밌어서 뿌듯하고 즐거움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작밴 캠프는 초등학생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배우길 잘했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작지만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작은 교회 밴드 만들기 캠프는 매년 여름 겨울 방학을 맞아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감동을 주는 연극 한 편은 어떨까요? 존 버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 철로역정이 8월 27일까지 북촌아트홀에서 공연 중입니다. 주인공 필그림은 도시가 멸망할 것이란 신의 경고에 생명이 있는 하늘성을 향해 여행길에 나섭니다. 관객들은 필그림이 마주하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삶에 대한 진리를 엿보게 됩니다. 원작의 방대한 내용을 100분 분량의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내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2013년 초연된 연극 철로역정은 비기독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극적 구성으로 장기 공연되면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김주련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동교회 설립자인 고 강원용 목사의 10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재단법인 여해와 함께는 17일 오전 남한강 공원묘원 묘소를 참배한 데 이어 오후엔 경동교회에서 추모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최근 출간된 선교선집 돌들이 소리치리라 출판 기념회도 마련됐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세계선교학회 14차 총회가 성료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폴 크루먼 박사는 종교 간 갈등과 대화, 비서구 국가의 세속화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자국에서 크리스천 난민이 가장 많이 정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천 난민 정착기구 월드릴리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에 정착한 크리스천 난민은 29만 1,28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요 언론은 정부가 무슬림 난민은 적극 수용하고 있으나 크리스천 난민 수용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컴패션 소속 컴패션 밴드가 오는 27일 부평 아트센터에서 컴패션 밴드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행사에는 가수 심태윤과 황보, 개그맨 송은이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